자, 지금부터는 이제 미적분에 관한 간단한 총평과 전문항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과목이 할만했거든요. 할만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현역 고3들만 시험을 본다라는 게 좀 문제긴 한데 이게 이제 재수생들까지 치면은 이제 어쨌든 이게는 굉장히 커트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시험이 되어지는 거고 공통 과목이 굉장히 할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좀 남았을 거고 그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평소에 여타 다른 모의고사에 비해서 미적분에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미적분 같은 경우도 뭔가 앞에 27번까지 오는데 계산이 더럽거나 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 25번 같은 경우에 등비수열의 극한 핵심 그 밑에 어떤 크기 비교하는 거 뭐 나왔고요. 부피 구하는 거 나왔고요. 그리고 27번 보시면은 연속인 거니까 FK는 0이 돼야 되고요. 역함수를 가진다 그랬으니까 증가하거나 감소 혹은 극값이 없어야 돼요. 근데 미분을 해보시면 극값이 있어요. 심지어 그 극값이 극소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그 극소되어지는 부분을 이제 X축에 접하게 만든 다음에 그 접점을 바로 K로 세팅해서 접어버리면은 바로 이제 증가하는 함수 만들어지는 거니까 문제 푸시면 돼. 보통 이제 27번 같은 경우에 좀 빡빡한 계산이 많이 들어가서 뭐 작년 수능 27번처럼 굉장히 힘든 상황을 이제 연습하는 최근에 어떤 여러 사설 모의고가 있는데 요 27번은 뭐 너무 스무스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다만 이제 역함수를 가진다라는 걸 가지고 극값이 없다라는 걸로 가져와서 해봤는데 극소가 있어. 그러면 이 극소가 있는 걸 어떻게 극값을 없애지? 라고 하는 요 발상만 좀 해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결국 남아있는 게 이제 28, 29, 30이 되어지는 건데 충분히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문제였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제일 여러분이 현장에서 느꼈을 가장 높은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 28번입니다. 28번이 과거에 이제 사설 모고에 좀 많이 나오던 스타일이에요. 이게 이제 예전부터 샌드위치 정리, 극한의 대소관계를 이용하고 거기에 리미트 시그마가 이제 인테그랄로 넘어가는 정적분과 급수, 흔히 말하는 구분구적법으로 넘어가는 그 문제들이 끊임없이 많이 만들어져 왔는데 그게 이제 메이저 교육청 모의고사에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다양한 사설 모고도 풀어보고 엔제도 풀어보시는 분들은 낯설지 않게 풀었을 것 같고요. 나는 그냥 온리 기출, 그냥 평가원 기출 뭐 이것만 내가 공부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낯설어요. 이게 지금 처음 보는 광경이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내가 지금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못 끌고 오면은 아예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빨리 여러분이 던져야 돼요. 어차피 객관식이잖아. 어차피 그냥 찍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넘겼으면 됐을 것 같고 뭐 자세한 해설은 뭐 제가 뭐 해설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뒤에 넘겨보시면은 29번, 30번이 굉장히 할만합니다. 이건 그냥 뭐 과거에 뭐 평가원 기출만 좀 풀어봐도 많이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이 딱 환히 나왔어요. 그래서 29번은 뭐 어려운 계산이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해보면은 바로 계산 답이 나오는 상황인 거고 30번은 또 나왔어요. 그냥 원점에서 유일한 교점을 가지면서 접점이 한 개 나와야 된다? 변곡접선. 그쵸? 그냥 변곡접선이네라고 그냥 탁탁 대버리면 바로 문제 풀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차라리 29, 30번을 먼저 푸는 게 맞다. 그 뒤에가 훨씬 쉬웠다. 그렇기 때문에 28번에 솔직히 딱 자신 없으면은 바로 건너뛰면서 뒤에 있는 2930을 점수를 확보하는 게 맞았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1년 동안 열심히 미적분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이번 미적분 같은 경우에 충분히 28번 빼고 다 건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29, 30번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이 답을 맞춰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930을 내가 실수로 틀리지 않는 한 이걸 내가 접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기출학습이 덜 돼 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수능을 한 달 앞으로 남겨놓은 시점에서 당연히 맞아줘야 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해설을 해볼 텐데요. 뭐 편집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제 공식 홈페이지나 인강앱에는 전문항 해설 올라갈 거고요. 네, 유튜브에는 282930 이렇게 올려드리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항 해설 출발합니다.
자, 답 28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총평 때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요게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뭔가 이제 샌드위치 정리, 극한의 대소관계를 쓰는 거에다가 마지막에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보내는 정적분과 급수까지 넘어가는 문제라서 예전에는 이게 사설에 많이 나왔던 스타일의 문제인데 드디어 이제 메이저 교육청 모의고사에도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보시면요. 함수 y는 x분의 2파이 요거의 그래프와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에 x 좌표 중에 양수인 것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모두 나열하라. 자, 그럼 어떤 느낌인 거냐면은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은 요렇게 되어지는 건데 요게 이제 x분의 2파이랑 만난다 그랬어요. 그럼 정확히 얘는 2파이를 넣어주면 1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2파이, 1이야. 얘를 지나면서 감소하게 되어지는 분수함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림이 뭐 요렇게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니까 좀 더 이제 가볼까요? 그림이 요런 식으로 이제 만나게 되어져요. 이때 만나는 점에 x좌표 중에 양수인 것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 라고 했으니 여기가 이제 a의 원이 되는 거죠. 요 점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a2가 되어지는 거고 여기가 이제 a3가 되어지는 거고 여기가 a4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때 n번째 수를 am이라고 한다. 이때 리미트 시그마의 n 곱하기 코사인 a n 더하기 k의 제곱을 구하라.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너무 뜬금없잖아요. 지금 리미트 시그마가 갑자기 왜 나왔냐부터 여러분이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내가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 간다라고 했을 때에 이게 가능한지 여부는 뭘 보고 확인하는 거냐면 이런 모양이 나오면 된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 어떤 상수 더하기 n분의 pk 이런 식으로 요 모양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뭐 얘를 x라고 두고 여기 있는 n분의 k가 뭐 dx가 되는 뭐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코사인의 a의 n 더하기 k의 제곱이라는 요 모양이 어떻게 하면 요 모양으로 바뀔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가능하면 바꿔주시면 되고, 만약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정말 좀 어둠의 길로 가는 건데 실제로 이제 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럴 리는 거의 없겠죠. 실제로 얘를 구한 다음에 알고 보니 얘가 적분 문제가 아니라 극한 문제더라.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걸 직접 구한 다음에 물론 코사인의 시그마 얘를 구해가지고 거기에 극한을 구한다? 그건 일단은 정말 나중에 생각을 해볼 문제인 거고, 일단은 우리가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보낸다라는 그 마인드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숫자 더하기 n분의 숫자 k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요 코사인 제곱이라는 요 모양에 집중하지 마시고 결국은 얘가 얘랑 얘랑의 만나는 교점이다라고 하는 거에 포인트를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a의 n 더하기 k를 집어넣어 주면은 코사인의 a의 n 더하기 k라고 하는 것이 지금 누구랑 만나야 돼요? 얘랑 만나야 돼. 따라서 얘가 a의 n 더하기 k 분의 2파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만난다니까 교점이 되어지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든 제곱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얘를 제곱, 그리고 여기를 제곱, 요 모양이 나와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a의 n 더하기 k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건데 지금 이거를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들을 내가 직접 구할 수 있느냐? 못 구해요. 못 구합니다. 못 구하는 거니까 이때 이제 뭘 끌고 오시면 되는 거냐면 샌드위치 정리. 극한의 대소관계를 끌고 오시면 돼요. 즉 여기가 지금 2파이가 되었고 여기가 3파이죠. 여기가 4파이. 따라서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금 되고 있냐면 a의 2라고 하는 거는 2파이에서 3파이 사이고요. 그리고 a의 3라고 하는 거는 3파이에서 4파이예요.
이렇게 이제 부등식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A의 n 더하기 K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보시면 관찰을 잘 해보세요. 얘가 인덱스가 2면 여기가 2고요. 여기는 이제 플러스 1파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n 더하기 K가 되어지는 거니까 왼쪽에 뭐가 와주면 돼요? 바로 n 더하기 K의 파이. 이렇게 와주시면 되는 거고 오른쪽에는 얘보다 1을 더 더해주면 되죠. n 더하기 K 플러스 1 파이.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계속 모양 만들 거다? 우리는 요 모양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A의 n 더하기 K가 분모로 내려앉아야 되죠. 분모로 내려앉아야 되는 거니까 얘를 이제 양변 뒤집어 줘야 되는 건데 어쨌든 n은 자연수가 되어지는 거고 K도 사실은 시그마 K는 1부터가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 양수고 양수야. 따라서 양수기 때문에 뒤집으면은 얘가 이렇게 오고 얘가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내가 원하는 모양은 위에 또 2파이가 있어야 돼. 따라서 위에 2파이를 곱해 줍시다. 위에 2파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양은 제곱을 원해요. 제곱을 원하니까 이제 여기다가 뭐 해준다? 제곱. 제곱을 했더니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얘가 바로 코사인의 A의 n 더하기 K의 제곱이 모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앞에 곱하기 n을 하는 거잖아요. 곱하기 n을 한 다음에 리미트 시그마 붙이는 거니까 여기도 곱하기 n을 하겠습니다. n을 곱해요. 요렇게. 그럼 여기도 곱하기 n이 들어가겠죠? 요렇게. 여기도 곱하기 n이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뭘 씌워주면 된다? 네, 리미트 시그마를 붙여주면 돼. K는 1부터 n까지의 리미트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요거 해주면 되는 거죠. 요걸 해주면 이제 가운데가 수렴을 하겠죠. 이런 거는 이제 사실상 굳이 양쪽을 다 해볼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원래 원칙은 샌드위치 정리의 핵심은 양쪽이 모두 같은 곳으로 수렴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험이고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망설이지 말고 한쪽만 그냥 계산을 일단 하세요. 오른쪽이 계산하기 편하세요? 왼쪽이 편하세요? 오른쪽이 편하잖아요. 그럼 얘를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이 될 거고 그게 만약에 좀 보기에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럴 일은 진짜 없어요. 보기에 없어서 결국 얘랑 수렴하지 않아서 알고 보니 샌드위치 정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여기는 얘를 직접 다 계산을 해서 리미트를 보내는 거다. 그럼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왜냐면 이게 이제 인테그랄로 보냈을 때의 계산이 얘랑 다른데 이거를 시그마까지 구해서 극한을 계산한 것이 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쪽만 계산을 하시면 정답이 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왜 같아지는지는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요것만 저 계산하고 일단 답을 먼저 내고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숫자 더하기 n분의 숫자 k라는 요 모양이 나와주면 좋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은 그리고 일단 n분의 k가 ds다 뭐 요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분자 분모에 n제곱을 나눠요. 그러면 얘는 일단 4파이의 제곱은 앞으로 빼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n이 있었는데 내가 n의 제곱 나눴으니까 n분의 1 이렇게 가요. 여기도 n의 제곱을 나눠줘야 되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얘가 지금 제곱이거든요. 요 분모에 얘가 제곱이에요. 그래서 n의 제곱으로 나눈다는 말은 이 안에 그냥 n으로 나눠준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고 요걸 n으로 나눠주면 1 더하기 n분의 k의 파이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되고 여기 제곱이잖아요. 지금 제곱이니까 요렇게 제곱 요렇게. 어차피 여기서 이제 제곱 나눠준 건 여기 들어갔고 여기 있는 4파이 제곱은 앞으로 튀어나갔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가만히 보시면은 요게 지금 파이의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얘가 파이가 이렇게 약분됩니다. 파이 제곱이 이런 식으로.
남는 게 뭐가 남냐면 4가 남게 되고 여기 이 부분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해왔던 정적분과 급수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내가 x라고 둘게요. 그러면 출발 지점이 1이 되었으니까 인테그랄의 출발 지점은 1이 되어지는 거고 여기 한 칸 떨어졌죠. 한 칸 떨어진 것이니까 얘가 2까지. 그리고 얘가 x의 제곱분에 한 칸 떨어진 걸 내가 n등분했으니까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n분의 1. 그 n분의 1이 바로 dx, x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되셨죠? 따라서 얘는 x제곱분의 1은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거기에 2 놓고 1 놓고 계산하시면 정답. 이제 2를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에 또 1을 넣었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계산하시면은 2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냥 뭐 2번이 정답이 된 거고요. 이쪽도 똑같이 수렴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일단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어쨌든 여기 있는 얘랑은 1차이에요. 1 차이에요. 거기다 내가 지금 n 대신에 무한대로 보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무한대에다가 플러스 1에서 파이분의 2파이의 요 제곱을 한 거랑 요 계산한 거랑 마찬가지. 여기도 1이 없는 거나 같은 곳으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같은 곳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그냥 여기도 계산을 해보는 방법이에요. 여기도 아까처럼 이렇게 인테그랄로 계산을 직접 해보는 방법. 그래서 걔도 진짜 2로 수렴하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은 얘네 둘이 같은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보이는 방법은 여기서 얘를 확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극한이 이제 0으로 간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지.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같은 시그마니까 1부터 n으로 처리하시면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빼요. 지금 여기가 좀 색깔 좀 다르게 할게요. 여기 있는 요 부분에서 여기 있는 요 부분을 뺍니다. 빼버려요. 뺐을 때의 극한이 이게 0으로 가더라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 돼요. 해보시면 뭐 0 나올 거니까 제가 더 언급하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또 계속 이걸로 이제 방송 분량 잡아먹을 수는 없는 것 같고 무튼간에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아닌데 현장에서 풀 때에 태어나서 이걸 지금 처음 접한다. 내가 지금 여기에 이 코사인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리미트 시그마를 이걸 지금 내가 인테그랄 바꾸는 문제 내가 처음 풀어본다라고 하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요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게 교점이다라고 하는 걸로 문제를 푸는 거. 이걸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9번입니다. 29번은 뭐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0,1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L과 곡선이 있다. 근데 그 직선 L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주어졌네요. 그 말은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란 얘기고 그 말은 이때 이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Y는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고 0,1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것이 곡선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F세타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상 얘는 직선이고 얘는 익스포네이션 지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네, 뭐 만나는 점이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X좌표가 F세타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연립을 시도하겠습니다. 2의 A분의 X 그냥 바로 할까요? 만나는 점의 X좌표가 F세타라 그랬으니까 그냥 바로 X 대신에 F세타 집어넣어 버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여기도 마찬가지. 네, 탄젠트 세타 X 대신에 F세타 요렇게 그리고 플러스 1 요렇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1,4분면에서 만나는 점의 X좌표인 거니까
요 F세타라고 하는 건 양수가 돼야 돼요. 이건 양수가 돼야 된다. 근데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뭐뭐일 때라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민법 나왔잖아요. 즉 F의 4분의 파이가 A다 그랬으니 이 상태에서 세타 대신에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요. 넣어주시면은 E에 여기 있는 F세타가 A잖아요. 그러면 A분의 A는 1. 그럼 E-1은 세타 대신에 4분의 파이 넣어주면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 그리고 F의 4분의 파이도 A. 그러니까 A 더하기 1 이렇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A라고 하는 게 뭐가 되어지냐면 E-2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미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포네인셜 A분의 나중에 쓸게요. A 대신에 E-1은 나중에 쓰겠습니다. 귀찮으니까. F세타에다가 안에 있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할 거니까 A분의 1에 프라임의 세타 이렇게. 마이너스 1은 미분하면 0. 그 다음에 앞에 미분 시컨트의 제곱. 뒤에 그대로 F세타. 플러스 앞에 그대로 탄젠트. 뒤에 미분 프라임의 세타. 그리고 1은 미분하면 0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또 마찬가지 세타 대신에 자 이제 여기다가 마찬가지죠. 네, 세타 대신에 4분의 파이를 넣을 거예요. 넣어 주시면은 요게 A분의 1의 프라임의 4분의 파이 그리고 F4분의 파이는 A다 그랬죠? 그럼 곱하기 2가 되었으니까 요거 그냥 2라 쓸게요. 요렇게 요거는 자 시컨트 4분의 파이는 루트 2죠. 루트 2분의 1의 역수는 루트 2잖아요. 제곱하면 2. 그 다음에 F 4분의 파이는 A. 그 다음에 플러스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 그리고 프라임의 4분의 파이.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프라임의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는 넘겨주시면은 A분의 E-1 이렇게 되고요. 얘가 2A가 되어진다. 따라서 프라임의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는 계산하시면은 요게 2A A가 E-2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A가 E-2잖아요. 그러면은 통분을 하시면은 E-2분의 2에서 얘를 뺀 거죠. 그럼 플러스 2 이렇게 되어져요.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는 분자끼리는 약분이 되고요. 나머지 번분수를 취해주면은 이 부분이 이제 제곱으로 남아질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루트를 씌워주시면은 이렇게 루트를 씌워주시면 이렇게 루트가 될 텐데 항상 루트의 제곱은 조심해 줘야 되죠. 절대값으로 나오는데 다행히도 무리수 2가 2.71818 2보다 큰 숫자가 되어지는 거니까 부담없이 그냥 E-2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주관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E-2면은 음수를 붙여줘야 돼. 약간 거기까지 함정을 파진 않았던 것 같아. 거기까지 함정을 파면 너무 치사해지는 거니까. 하지만 항상 루트의 제곱은 절대값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따라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P가 1이고요. Q가 마이너스 2가 되어집니다. 이 둘을 제곱해서 합해달라 그랬죠? 정답은 5가 정답 되어지겠습니다. 그냥 뭐 계산 문제다.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그냥 넣고 계산. 미분해서 넣고 계산.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마지막 30번입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쉬운 문제죠. 우리가 늘 많이 했던 스타일의 문제고 그냥 뭐 빨리빨리 풀어버릴게요. 두 상수 A, B에 대해서 fx가 다음과 같다. 자, 우리가 이런 그래프는 우리가 많이 그려봤죠. 어쨌든 fx라고 하는 거는 요 2차가 이제 x로 빼내면은
ax 플러스 b 거기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되어지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그릴 수 있다. 됐죠? 그리고 다음을 만족시키는 실수 t의 개수가 한 개다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y는 fx라는 그래프는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은 기울기는 프라임의 t가 되어지면서 and 원점을 지나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어지는 건데 걔네가 만나는 교점이 그쵸 만나는 교점이 0을 만족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0 한마디로 원점에서만 만난다라는 거예요. 원점에서 만난다. 그런 t, 이 t는 뭐가 되어져요? 바로 접점의 좌표가 되어지는 거죠. 그 접점이 몇 개다? 한 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요 나도 처리를 해버릴게요. 그러면 f의 2라고 하는 거는 2배의 2a 더하기 b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제곱. 요게 지금 뭐가 돼야 돼요? 요게 돼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2a 더하기 b가 얼마다? 1 돼주면 돼요. 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만약에 0이 되어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일 수 있고요. 이 둘이 자리가 바뀔 수도 있겠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어지고 여기가 0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그림을 우리가 많이 그려봤죠. 어쨌든 여기 있는 2의 마이너스 x가 양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의 부호가 f의 부호가 된다. 따라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 주시고 극대 찍고 요렇게 내려오는 요 그래프죠. 많이 그려봤잖아요. 그쵸? 마찬가지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되어지는 요 그림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x가 무한히 커지면 점근선이 0이 될 테니까요. 자, 이거랑 우리가 뭐를 현재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냐면 원점에서만 딱 교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직선이. 예를 들어 직선이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요게 지금 f'의 t 곱하기 x라고 쳐봐요. 이렇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요 그림상 이렇게 프라임의 t가 양수가 되거나 혹은 여기서의 그냥 접선이 돼주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가능해요. 이렇게 돼주면은 원점에서만 딱 교점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만족하는 t 값이 유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잘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양수가 된다라고 친다면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것이 여기도 있네요. 이해되세요? 여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 t라고 하는 이 접점은 그쵸?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마찬가지 이게 지금 음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이런 식으로 이 접점이 유일하게 하나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즉 이 현재 그래프는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오른쪽이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 점을 지나야 됩니다. 이 점을 지나면서 만약에 내가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 그러면 딱 봐도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얘랑 접하게끔 또 잡아지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고 결국 그래프가 이제 양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좀 빠딱 선 이런 급박한 기울기를 가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얘랑 똑같은 접선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프라임이 양수가 되는 거는 증가하는 구간이 여기잖아요. 요 안에서만 접선이 해당되어지는 거고 이쪽은 다 감소하는 구간이니까 프라임이 양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상태로 보면은 얘랑 똑같은 접선이 아예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0에서 한 점 만나긴 하는 건데 실수 t 값이 한 개가 아니라 빵개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접하게 만들어 주려면 결국 뭐밖에 없다? 또
또 결국 네, 변곡 접선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0 자체가 이제 접선이 되어지면 한 개 만나면서 그 자기 자신이 그 t값, 접점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로 결국 문제를 푸시면 된다. 또 나왔어요. 결국 변곡 접선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2'의 0이 0, 변곡 접선이다. 변곡점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정답이에요. 네, 끝났어요. 아까 하나 구해놓은 거 있었잖아요. 2a 더하기 b가 1이다. 요거 하나. 어차피 모르는 문자 2개니까 식 2개 나오면 되죠. 요게 하나. 두 번째는 2'의 0이 0이다. 변곡 접선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미분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하시죠? 이거 또 적어드리기 좀 그런데 얘를 내가 만약에 미분을 하면은 여기에 음수 붙이시고 거기에 이제 프라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뭐 곱의 미분 해보시면은 뭐 금방 알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 좀 바로 처리해 볼게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로 묶어내시고 지금 문제상에 보시면 요게 자기 자신의 음수 붙어야 되죠. 자기 자신의 음수 붙어야 돼요. 그리고 요게 대한 미분을 해야 돼. 그러면 2ax 더하기 b 요렇게. 그리고 한 번 더 미분.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다시 음수 붙는 거죠. 다시 음수가 붙어요. 그리고 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미분.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x에 0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은 어차피 지수는 0보다 큰 상태고 여기에 0을 넣으면 0, 0, 0, 0 되어지는 거니까 결국 이게 0이 돼야 되잖아요. 네, A랑 B랑 같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A랑 B 같다 그랬으니까 결국 A가 얼마가 돼주면 돼요? 3A가 1이니까 3분의 1 돼주면 되고요. B도 3분의 1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겠네요. 끝났어요. 너무 쉽죠? 그래서 60 곱하기 요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하시면 정답 40이 정답 되겠습니다. 뭐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여러분 뭐 과거의 기출 문제들을 보면은 변곡 접선 돼서 그냥 바로 문제 푸는 문제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이 풀어주셔야 된다. 정리하시고요.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